태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제가 말이죠. 그래도 명색이 게임 채널인데, 아무 생각 없이 올렸던 태호의 영화 이야기가 오히려 여러분께 인기가 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던데. 더 어이없는 거는 그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그, 한 분이 쪽지 보냈어요. 태호님, 영상은 재밌게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에 호빗 영화 두 편은 보기가 싫어요. 앞에 영화를 보지 않으면서 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쪽지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내가 내가 이제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 좀 고민을 하다가 오늘 토요일은 또 이제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못했죠. 제가 방송을. 그래가지고 좀 조금씩 준비를 했어요. 게다가 이제 금요일 날 어제 방송을 좀 빵꾸를 냈기 때문에 목이 워낙 안 좋아서 목은 그나마 좀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이 구독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그분이 신청한 거로 이제 시작된 태화의 영화 이야기 2화 호빗 벼락치기 편. 아니 왜 이거 벼락치기 하는 거 하시는 거야? 이거 여러분 시험 공부도 벼락치기 하시더니 이 영화를 벼락치기 하시면 어떡해요? 진짜 내가 해주긴 해주는데 이거. 어? 근데 좀 이해는 가. 이거 호빗이란 영화가 이 반지의 제왕도 그렇고 러닝타임이 한 편당 한 두세 시간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나왔던 3가 이제 마무리 편이고 재밌다고 해도 그 영화를 보려고 앞에 6시간을 때우려니 그분이 좀 귀찮은 거지. 그래가지고 나한테 부탁을 했어. 물론 이제 찾아보면 몇 개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또 나한테 이제 제대로 부탁을 하셨으니까 쪽지로 뭐 어쩔 수 없이 해드릴게요. 이런 건 내가 전문이지, 벼락치기. 시험 공부 안 하고 벼락치기 해가지고 점수 잘 받게 하는 거 이런 거 전문이니까 한번 해드릴게요. 어, 자, 그리하여 태호의 영화 이야기 2화가 시작됩니다. 자, 이 2화 호빗 벼락치기 편. 주요 장면들을 좀 모아봤어요. 이 호빗 벼락치기 편에서는 호빗 1과 호빗 2에 관련된 내용을 살짝 제가 언급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원보다는 이제 투 내용 위주로 할게요. 제가 그리고 영화 혹시라도 제가 영화 이야기 1편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호빗 3를 보기 전에 이제 앞에 두 영화 보기가 좀 부담된다 그러면은 1편은 안 보셔도 됩니다. 1편 안 보셔도 되고 그냥 2편만 보셔도 돼요. 2편 보시고 대신에 이제 2편 보시면은 제가 예전부터 1화에서도 말했듯이 짜증나거든요. 2편이 좀 어영부영 끝나가지고 짜증나기 때문에 3편은 또 바로 보셔야 돼. 왜냐면은 그 3편을 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제 2편을 직접 보게 되면은 제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겁니다. 우리아의 영화 이야기 2화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경고 한번 날리자. 경고! 이 영상은 호빗 1과 호빗 2에 대한 태호의 상당히 많은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포일러란 절름발이가 범인이다. 절름발이가 범인이다.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다. 이런 것 같은 영화의 아주 기본이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이제 미리 알려주는 거죠. 대부분이 근데 영화를 이제 소개하거나 이제 영화 내용을 알려주다 보면 이게 스포일러를 어느 정도 포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혹시라도 이제 앞에 이 스포일러를 보게 되면은 영화가 또 그 재미나 감동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제가 최대한 이제 아이고 미안합니다. 스포일러를 자제하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긴 하지만 음? 또 기본적인 영화 내용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스포일러 안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앞에 두 영화를 보기 귀찮고 그냥 이번에 나온 호빗3 다섯 군데 전투만 보려고 하시는 분들만 시청해 주십시오. 아주 중요한 권고입니다. 어? 괜히 이 영상 보고서 1, 2편 봤다가 나한테 재미없다 그러지 말고 그러면 나오기만 해봐요 진짜. 자, 그러니까 이거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태어 영화 이야기 2화 한번 시작해보죠. 일단 주요 등장인물, 호빗 1편부터 훑고 지나갈까요? 호빗 1편에서는, 기본적인 이제 이 호빗 영화의 시작과 이제 어떻게 이제 이런 여정이 꾸며지게 됐는지 전반적인 설명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호빗 영화의 주인공,
딱 닮만한 빌보 베긴스. 1 보이시죠? 빌보 베긴스. 어? 자, 이 장면은 지금 어? 이 빌보가 이제 고민했어요. 원래 이제 간달프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간달프가 이제 이 원정대 꾸린 이제 주요 핵심 인물이죠. 마법사. 핵심 인물 중에 하나고, 또 이제 소린도 마찬가지 중요한데, 소린은 이제 난쟁이족의 왕이에요. 왕쟁이 중에 왕도 아니고 왕자입니다. 왕자. 사실 왕자도 아니야. 이게 그 난쟁이족이 있었는데, 그 난쟁이족에 있던 이제 커다란 성에 용이 쳐들어왔어요. 스마우라는 용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성에 있던 난쟁이들은 다 쫓겨났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이제 난쟁이족이 용이 쳐들어왔을 때 왕이 소린의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고, 그 다음에 소린의 아버지가 그때 이제 그 할아버지는 그때 이제 어떻게 어영부영해서 죽었어요. 스마우한테 죽었던가? 기억이 잘 안 난다. 어쨌든 사라졌고, 이 아버지는 뭐 어떻게 그 이후에 이제 나와서 이제 난쟁이족들이 이제 고향을 뺏겼으니까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해서 실종이 됐나 봐요. 저는 뭐 시리즈가 이제 정리되면서 뭔가 이제 비밀이 나왔지 않았는데 그런 건 없더라고. 그리고 이제 왕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손자죠, 손자. 왕으로 임명된 적도 없고, 하지만 왕으로 임명된 적은 없지만 난장이족들이 기본적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얘가 이제 그쪽 고향 터전을 잃고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던 이제 난쟁이족들이 이제 또다시 이제 오크족하고 전투를 벌여가지고 거의 질 뻔했는데 죽을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이 난쟁이족을 구한 사람이 바로 얘입니다. 아, 할아버지가 그때 죽었구나. 맞아. 할아버지가 전투를 해가지고 이 아조군가 얘한테 죽었어요. 할아버지가 왕인데. 근데 왕이 죽어버리니까 이제 흩어졌거든요. 남쟁이들이 이제 밀리고 이제 거의 전면한 위기에 처했으나 이 소린이 자기의 이제 명예와 목숨을 걸고 결국 이 아족의 팔을 잘라버렸죠. 팔을 잘라버리면서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아주 유능한 왕이에요. 모두 이제 유능한 왕은 아니고 유능한 사람이에요. 모두에게 인정을 받고 있고 정통성도 있고요. 그리고 반지의 제왕 시리즈의 마스코트 골룸. 골룸은 왜 이렇게 나 이거 귀여운 사슬 이렇게 찍어놨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원정대가 이 세 명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원정대가 구성돼서 간달프가 이제 호빗을 데려가는 이유는 용이 아직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 수는 없어요. 일단은 몇 년 동안 이제 몇십 년 동안 조용히 지냈던 거죠, 용은. 응? 몇십 년 동안 조용히 지냈는데 얘들은 이제 너무 조용하니까 이 용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는 없으나 일단 가긴 가야 되는데 뭔가 좀 불안하니까 간달프가 도둑을 었어. 왜냐면은 그 용이 한창 활동할 당시에는 호빗이란 종족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용은 이제 호빗을 본 적이 없고 냄새나 이런 걸 맡은 적도 없으니까 용이 이제 후각이나 이런 게 시각이 되게 뛰어나가지고 일반적인 인간이나 난장이족, 특히 난장이족의 냄새는 귀신같이 알아차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난장이족 대신에 난장이족보다도 더 작은 호빗 한 마리를 꼬셔서 호빗 한 마리 꼬셨는데 그게 이제 빌보 베긴스입니다. 빌보 베긴스. 그래서 가다가 뭐 골룸도 만나고 철천지 원수인 아조군은 끝까지 쫓아오고 자기 팔을 잃었으니까. 그리고 난장이족들이 여기 쭉 나오는데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 다 기억 못 하실 겁니다. 저도 막 헷갈리는데 뭐. 그러니까 이거 보실 때 난장이족들은 이제 전체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전체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인물 몇 명만 찍어준다면은 당연히 이제 소리는 알아야 되고 얘가 이제 그 이제 반지의 제왕 시리즈의 걔 누구야? 검 들고 있는 객격이니까 알아야 되죠. 알아야 되고 이 이제 소린의 좋은 자인 얘 수영기네. 얘를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전투를 잘하는 애가 한 명 있어요. 얘. 기사대장 정도? 어쨌든 그 기사대장 정도인 얘를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두 명은 사촌입니다. 사촌이라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사촌이라는데 그 중에서 요놈을 기억해 두십시오. 왜냐면 요놈은 시리즈를 지나가면서
혼자서 지 혼자 로맨스를 펼치는 그것도 휘대의 카선을 받았어. 난장이정 여자도 아니고 어? 야 이거 엘프 여자죠. 야 엘프 여자를 어떻게 꼬실 생각을 했는지 루저들의 희망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남자는 이 난쟁이는 꽃미남이야. 얼굴이 좀 잘생겼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도 희망을 가지시라고 생각을 해드리고 싶지만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봅시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여정을 떠납니다. 여정을 떠날 때 근데 사실은 이 소리는 마땅 약간 그 좀 탐탁치 않게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얘는 되게 웃긴 게 소리는 되게 얕보더라고 얘를. 빌보 베긴스는 뭐 이제 뭐 방랑 생활을 해본 적도 없고 여행은 이제 초보에 뭐 이제 간달프가 이제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 일단 간달프를 믿고서 데리고 가긴 하는데 별로 도움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단히 싫어해요. 또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키가 작다고 싫어해.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 난장이 적도 키가 작은데 물론 이제 호빗이 난장이보다 더 작긴 하지만 키 작다고 어떻게 구박을 할 수가 있는지 너무하잖아. 그쵸? 자기 키도 작으면서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출발합니다. 출발하고 어, 여정을 이제 떠나요. 여정을 이제 떠나는데 원래는 이제 어떻게 가려고 그러면 산을 넘어가지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 산을 넘어가려니까 엄청난 이제 거인들도 만나고 그 다음에 딴 데로 이제 가다가 트롤들도 만나서 고생을 하고 그 다음에 트롤 피해가지고 딴 데로 가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어, 고블린 쪽 애들을 만나가지고 전체 다 잡히고 아주 난리도 온갖 난리가 아니야. 어? 근데 웃긴 거는 저렇게 이제 고블린한테 다 잡혔어요, 일행이. 간다프가 잠깐 이제 떠난 사이에 고블린한테 일행 전체가 잡혀가지고, 다 잡혀갔는데, 다 잡혀가는 사이에 호빗은, 호빗은 너무 작아서 못 보더라. 근데 그걸 좀 이상하던데, 어쨌든, 호빗의 특기가 무슨 은신인가 봐. 어쨌든, 호빗이 너무 작아서 못 봐가지고, 이 빌보가 이제, 빌보 베긴스가 황당해 하면서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영부영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상한 데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거기서 만난 게 골룸입니다, 골룸. 껄럼. 자, 이 골룸 만나가지고, 이 골룸이 이제 그 반지를 가지고, 절대 반지를 가지고, 거의 이제 수백 년 동안 숨어 있었던가? 그랬을 거예요. 몇백 년 가까이, 몇백 년은 아닌가? 어쨌든 꽤 오랜 기간 동안 숨어 있었는데, 거기서 얘를 만나게 되죠. 어? 얘를 만나서, 지금 골룸이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 얘한테 내기하자 그랬어요, 내기. 어? 네가 지면은, 너 먹을 테니까, 나랑 내기하자고. 나 심심하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내기죠. 어? 근데 이제 얘는 이제 조건을 뭘 걸었냐 그러면은 내가 이기면은 나를 내보내 달라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미 이 빌보 베긴스가 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골룸이 이제 흘린 반지가 있었거든요. 뭔가 이제 동굴에서 빛나는 게 있으니까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챙겨줬어. 중요한 건지 뭔지는 모르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반지를 얻게 되고 빌보 베긴스가 반지죠. 반지를 얻게 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이 또 이제 나타나는데 왜냐면은 얘가 쫓아오거든요. 이 아주구가 소린한테 복수를 하기 위해서 끝까지 쫓아옵니다. 아주 악착같이. 그래서 이제 전투도 벌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죠. 그때 이제 반지가 도움이 되고 또 이제 원래 이제 소린이 빌보 베긴스를 대단히 싫어했었는데 그 전투나 이런 그 여정을 계기로 얘를 약간 신뢰하게 돼요. 얘가 목숨을 구해주거든요. 이 이제 빌보 베긴스가 반지의 힘도 약간 빌어가지고 도움을 주고 목숨도 구해주고 하니까 이제는 믿어. 자기 이제 동료라고. 그래서 우정을 챙기고 여정이 이제 끝나는 게 여기까지가 이제 1편의 스토리입니다. 여기까지가 1편의 스토리예요. 1편의 스토리 그렇게 뭐 중요한 거 없죠. 제가 그래가지고 1편은 그냥 간단해요. 그냥 여행 떠나는 거야, 만나가지고. 기본이 배경 같은 거 설명하면서 만나는 거라서 1편은 언제나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이제 다 볼 자신이 없으면 2편만 보고 3편 보러 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1편보다는 2편이 중요하고 1편 안 봐도 2편 봐도 그냥 영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2편은 미안합니다. 물 좀 먹고요. 2편은 상당히 중요한 게
2편을 봐야지 모든 이제 중심 인물들이 나오면서 3편을 이제 제대로 볼 수 있는 어떤 기반 설명을 알게 되거든요. 수마하고는 또 이제 어떤 뭐 일을 벌이는지. 그리고 2편이 꽤 재밌어요. 1, 2, 3편 중에 2편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 물론 마지막이 좀 짜증났지만 2편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1편보다는 2편이 훨씬 더 낫었어. 용도 많이 나오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일행들은 여기로 그 이제 2편에서 그 드워프들의 고향으로 열심히 떠나갑니다. 하지만 결국 잡혀요. 누구한테 잡히느냐? 그 이 근처까지 가가지고 이상한 숲 같은 데서 거미들한테 잡혀가지고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하는데 그 거미들한테 잡혀서 죽을 뻔한 거를 구해주는 게 요정이에요. 요정들 이렇게 이제 요정들이 구해줍니다. 구해주는데 이제 그냥 보내주진 않고 얘네 데리고 와요. 너네들 난장이 그동안 떠나가 있었는데 왜 다시 돌아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소린이 고향을 되찾는 중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얘가 뭐 도움을 준다고 말은 하는데 믿진 않아요. 난장이들은 기본적으로 얘네들 신뢰하지 않아. 왜냐면은 맨 처음에 그 스마우그 용이 쳐들어왔을 때 난장이들이 이제 인간들한테도 그렇고 특히 이제 요정들한테 도와달라 그랬거든요. 용 좀 죽일 수 있게 우리 지금 고향 우리 다 죽게 생겼으니까 도와달라 그랬는데 얘네가 그냥 무시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한을 그때 그 정면으로 봤으니까 믿지 않죠. 이 표정도 보면은 대단히 이제 좀 겁내하기도 하고 약간 경계하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이유가 있는 거야. 어쨌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만나게 되고 얘네들이 만나면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여주인공도 이제 2편에서 등장을 하게 되죠. 예. 약간 호감 가는 애. 아까 그 이제 커플질 한다는 난장이 더 아파하고 커플질을 하게 되는 이 여자. 시리즈의 유일한 이제 여자 조연. 물론 이제 나름 마법사들도 나오긴 하지만 마법사 여자도 한 명 정도 나오는데 시리즈의 여자 조연이라고 할 만한 얘밖에 없어요. 이 반지제왕은 되게 웃긴 게 여자가 별로 비중이 없어가지고 그나마 남자분들 눈여겨 하시려면 이 사람 보는 수밖에 없어. 그리고 레골라스는 또 이제 얘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혈통적으로 안 된대요. 혈통적으로 안 돼가지고 그 아까 보내 있죠. 얘 요정적 왕이 레골라스가 얘 아들입니다. 얘 아들인데 레골라스한테 이제 되도 않는 희망 주지 말라고 엄포를 줬죠. 원래 이제 며느리상은 시아버지인데 얘가 이렇게 엄포를 놔버리니까 얘 삐져가지고 난장해져가지고 사랑에 빠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태생이 뭐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안 될 거니까 희망도 주지 말라 그래가지고 결국 얘는 포기하고 절망하던 와중에 얘도 사실은 이제 레골라스 약간 이제 서로 간에 썸을 타고 있었던 거지. 얘랑 레골라스랑. 얘랑 레골라스랑 서로 간에 썸을 타고 있었어.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니 이제 방법이 없죠. 게다가 상관이다.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도 아니고 레골라스 아버지도 아니고 상관에다가 자기도 왕이야. 그러니까 얘로서는 이제 빼도박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좌절하고 있던 와중에 그 요정적 꽃미남을 보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3편에서 열심히 커플질을 벌이게 되죠. 그리고 한편 이제 얘네들이 이제 위기에 빠진 이유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일단은 그 요정들은 그렇게 해서 잡혔고 얘들은 이제 거미들한테 사실 잡혔었어요. 그 근처에 이제 거미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발생한 이유는 뭔가 있는 것 같다면서 이제 그 전에 간다프가 빠지게 되죠. 간다프가 빠지게 되는데 그 근처에 이제 무슨 블랙퍼리스트인가 무슨 요새 뭔가 있는 것 같다고 누군가 조언을 해줘가지고 간달프는 여기를 확인해야 된다고 뜬금없이 가버려요. 잘 여행을 하다가
왜냐면 얘가 이제 애들 다 이제 모아가지고 가자고 모아놓고서 되게 웃긴 거는 얘가 가자고 다 모아놓고서 자기는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딴 데로 빠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소린이 또 이제 얘를 간달프를 별로 신뢰를 안 하게 돼요. 왜냐면은 기껏 도와준다고 고향 찾게 도와준다고 해놓고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고향도 몇십 년 동안 이제 못 봤던 곳인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얘는 또 이제 나름대로 또 여기서 썰을 풀고 그래서 더 웃긴 거는 간달프는 맨날 언제나 잡히는 것 같아. 반제장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호빗에서도 그렇고 여기서 이제 그 사우론의 잔당들을 만나가지고 간달프는 결국 잡히죠. 근데 이제 소리는 그거를 이제 파악을 못하고 간달프가 이제 자기들 버리고서 떠나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떠나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그 와중에 이제 요 호빗 베이버 베긴스는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을 겪을 때마다 거미들이랑 싸울 때도 마찬가지고 이 반지의 힘을 불여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해결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이 반지가 얘는 이제 반지를 뭐 어떤 반지가 뭐 엄청나거나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그냥 뭐 마법 반지구나 이렇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자기를 투명하게 해주는 뭔가 반지에 강력한 힘이 있는 건 아는데 뭔지는 정확히 파악이 못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간달프가 이제 반지의 제왕에서는 이 반지를 보고서 파악을 하지만 얘는 이때는 반지를 제대로 안 보여줬거든요. 얘만 봤어. 그러니까 간달프가 알고 있지만 모르죠. 반지 봤으면 알겠지만. 응? 내가 보니까 이거 반지가 사실 이제 주인공이야. 반지의 제왕이든 호빗이든 주인공은 반지 같아. 어? 반지의 모험으로 바꾸자. 우리 반지 반지의 모험 원투로 반지의 모험 원과 반지의 모험 원투 쓰리와 프리퀄 시리즈로 반지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반지의 여정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뭐 일단은 반지의 제왕과 호빗이니까 제목이 감독이 그렇게 정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난쟁이들도 결국에 탈출합니다. 어떻게 탈출하느냐? 얘가 약간 도움을 줬어요. 얘가 약간 도움을 줬고 커플질을 할 때 약간 도움을 줬고 게다가 이제 그 누구야? 여기 이 이제 비버 베긴스가 이 반지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 반지가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거든요. 여정에 반지의 힘을 빌어가지고 요정족들한테서 겨우겨우 탈출을 해요. 탈출을 하는데 뭐 무기도 뺏기고 다 뺏기고 갑옷도 뺏기고 거의 그냥 맨손으로 탈출했는데 응? 그 상태에서 그 이제 가는 길에 있는 어떤 호수 마을에 들르게 됩니다. 호수 마을에 얘의 도움을 빌어서 어부라고 이제 맨 처음에 자기가 말하는데 얘의 도움을 빌어가지고 가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얘는 그 어부들이 아니지. 이 드워프들이 그 이제 자기들이 고향에 가겠다고 하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아주 역정을 냅니다. 어? 괜히 얘 걱정은 이제 저거예요. 괜히 이 드워프들이 들어가가지고 용이 깨어나는 거 아닐까. 어? 지금 용이 이제 조용히 지내고 있긴 하지만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얘는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 상태에서 결국에 이제 이쪽 마을에 있는 얘는 근데 어떤 직책이 있는 건 아니야. 뭔가 대단히 중요한 후이긴 한데 직책이 있는 건 아니라서 드워프들이 어, 이 마을에 영주들을 꼬셔요. 영주들이 아니라 영주를 꼬십니다. 영주를 꼬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만약에 산에 들어가면은 보물의 일부를 너희들한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고 무기나 이런 것도 받고 갑옷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물자의 지원을 얻어가지고 산으로 가게 되죠. 산으로 가게 되는데 그 산에 결국 결국 그 산에는 용이 있긴 있었어요. 어? 용이 그냥 잠만 자고 있었어. 잠만 자고 있었는데 얘들 들어와서 깨서 온갖 난리가 납니다. 전투도 벌어지고 뭐 난리가 나고 또 그 와중에 얘는 소리는
소리는 점점 이제 산에 오니까 점점 얘가 정신줄을 놓을 기미를 이렇게 약간 조금씩 이제 비춰요. 막 협박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협박하고 있는 거 보이시고 한데 자, 용, 이 용. 그래가지고 산에 도착해서 얘를 시켜서 뭘 하게 하냐 그러면은 이 소린이 얘를 협박해서 여기 아르켄스톤이라는 걸 찾아오라 그래요. 왜냐면은 아르켄스톤이 이 보물들 중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에요. 소중한 보물이고 아르켄스톤의 이제 어떤 위치나 이런 것들은 왕의 상징 비슷한 건가 봐요. 왕관? 왕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 보물들 중에서 핵심인 보물인 거죠. 그래가지고 얘를 통해 가지고 아르케스톤을 찾으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용이 깨어났죠. 하지만 이 용 아주 중요합니다. 이 용이 왜 중요하냐? 호빗 시리즈 자체에서도 중요하지만 이 용, 원에서는 이렇게 눈만 나왔고 투에서는 이제 전신을 비추는 이 용은 바로 얘 나야 나 이러고 있죠. 예. 여러분 이거 얘 얼굴을 보시면은 대충 다 아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얘가 이제 누구냐 그러면은 그 유명한 요즘에 이제 유명한 이제 드라마인 셜록의 주인공 셜록이죠. 얘 이름이 베네딕트 뭐더라. 어쨌든 얘는 얼굴이 좀 길고 가만히 보면 용하고도 좀 닮은 것 같아. 얘가 직접 연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용 이제 음성 더빙도 했고 연기도 직접 했대요. 직접 이것저것 이제 몸에 이제 센서 달고서 용이 이제 움직이는 거 막 표현하고 입 벌리는 거 표현하고 막 이랬대요. 얼굴이 좀 길어. 이거 예전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얼굴이 그렇게 연예인용 얼굴은 아니에요. 얼굴도 길고 뭔가 좀 안 맞는데 연기는 잘합니다. 얼굴이 중요한 건 아니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용 깨어나고 난쟁이들과 이제 혈투를 벌이고 얘는 이제 반지 이용해서 막 숨고 난리치고 용은 깨어나고 혈투를 벌이다가 결국에는 이 용이 어떻게 하느냐? 어? 나중에 이제 죽인 줄 알았는데 그 용이 결국에는 다 깨어나가지고 그 이제 산에서 뚫고 나가버려요.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리고 마을로 날아가요. 어? 얘가 우려하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용이 깨어나가지고 공격하러 오는 마을을 그 이제 우여곡절 사태가 벌어지죠. 거기서부터 이제 3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2를 볼 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사람들이 다 탄식을 하는 이유가 이 용이 날아가면서 끝나요. 한참 재밌는데 거기서 끝나버리니까 사람들이 엄청 짜증을 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2편은 보시고 2편 보시면은 꼭 3편을 바로 이어서 굳이 내가 말 안 해도 아마 이어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3편은 다섯 군데 전투. 이 이제 산에 아르켄스톤이 있고 일단 난쟁이 족군대가 이제 자기들 성을 지키려고 하고 용이 죽은 이후에요. 용이 죽은 이후에 그 다음에 엘프 군대도 이제 엘프 군대 아르켄스톤이 뭐 쪽은 아니고요. 엘프 군대는 이 난쟁이족 보물주 중에 있는 난쟁이의 그 엘프의 보물이 또 있대요. 거기를 또 뺏으러 온다. 얘 되게 뻔뻔한 것 같아. 가만히 보면 이 엘프는. 그리고 인간 군대 표정이 왜 이러냐? 인간 군대는 웃긴 게 웃긴 건 아니지. 인간은 사실 군대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제가 이제 1화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얘네들은 이제 자기 터전을 잃고서 이제 자기가 이제 약속했잖아요. 난쟁이들이 산에 들어가서 이제 찾게 되면 보물 주겠다고. 그 보물로 이제 자기들 마을 되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크 군대 아주 중요하죠. 어? 어떻게 보면은 이 군대들 중에서 1대1로 붙었을 때 가장 센 거는 얘네들 아닐까? 얘네들이 연합해가지고 오크 군대 막는 건데 얘네들 있구나. 베일에 쌓인 군대라고 하는데 뭐 5군데 전투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 언제나 헷갈리는데 나중에 이거 영화 보시면서 여러분이 한번 이것저것 체크를 해보세요. 저도 이제 요거 4개는 확실합니다. 요거 4개는 확실한데 요거 언제는 좀 애매해. 그리고 이제 오크 군대의 목적은 뭐 아르켄스톤이나 보물보다는 얘네들 다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난쟁이족들 다 죽이고 여기 이제 요 마운틴 여기 아주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차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설명은 다 드렸죠. 다 드린 겁니다. 반지의 제왕이 아니라 호빗 1과 2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스토리를 다 설명드린 거예요. 어?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가 없어. 물론 중간중간에 건너뛴 것도 있고 각종 장면들이 뭐 제 마음대로 골라서 자기적인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자기적인 느낌이 많이 있죠. 이런 장면들 굳이 이 장면은 넣을 필요가 없는데 자기적인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시즌별로 한 줄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호빗 1, 호빗 1은 호빗 여행을 떠나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리고 호빗 2는 영을 떠나가지고 도착하니까 용이 안 죽었네. 이게 핵심입니다. 이 용이 막 움직여서 살아서 꿈틀거리고 하는 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호빗 3, 더 배틀 오브 더 파이브 아미스는 용이 사라지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자기들 욕심을 차려가지고 전투를 벌이고 5군데가 이제 싸우는 개판이 벌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깔끔하죠? 이렇게 해서 이 호빗 시리즈에 대한 벼락치기를 해드렸습니다. 간단하게 해드린다고 했는데 꽤 기네. 이것저것 설명을 드리게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이거 영화 자체가 그래도 영화 6시간에 해당되는 분량을 지금 제가 이제 요약을 해드린 거예요. 딴 거 다 보기 귀찮으시면 요것만 보시던가 한 줄 요약을. 이게 진짜 핵심이긴 해. 딴 거 귀찮으면 요걸 보세요. 마지막 거 한 줄 요약.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2화까지 했는데 호빗 시리즈는 여기서 접고 굳이 더 이상 뭔가 할 필요 없죠. 중요한 거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호빗 시리즈는 여기서 접고 다음에 이제 영화 이야기 3편은 다른 영화를 한번 제가 해볼게요. 당장 다음 주에 뭔가 이제 제가 이제 좀 쉬기도 많이 쉬고 영화를 뭐 딴 거 보게 될 것 같긴 하니까 그때 이제 그 영화를 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화는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한번 하고 싶네. 외국 영화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SF, 판타지, 액션, 멜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공포도 좋아합니다. 공포는 잘 가서 보지도 않긴 하고 어쨌든 뭐 별로 장르를 가지지 않고 다 좋아해서 가끔씩 이제 블로그에도 쓰긴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영상을 통해서 해주는 걸 여러분이 더 좋아하시니까 앞으로도 종종 좀 시간이 날 때 해볼게요. 아 근데 나 이거 게임 채널인데 게임 채널인데 왜 이런 걸 만들고 있어야 돼? 왜 이런 걸 더 좋아하시는 거지? 나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이거 뭐 좀 기회를 봐가지고 나중에는 언제 좀 생방송 시간에 좀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과 교류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제가 일방적으로 만드는 일방 소통이 아닌 여러분과 교류를 하면서 궁금한 것도 알려드리고 전반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는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네요.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자, 호빗 기본적인 내용 다 정리해드렸어요. 한 줄 요약까지 해드렸어. 이보다 더 완벽할 순 없지. 한 줄 요약까지 해버렸고 이렇게 호빗 벼락치기 끝냈으니까 재밌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화관 가서 보세요. 이런 영화는 영화관 가서 보는 게 괜찮은 것 같아. 자, 그럼 영화 이야기 2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이만 뿅.